내 집, 내 자산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쩌면 그런 믿음에 대한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효진 씨가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효진 씨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보세요. 3년 전에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렸죠.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한 달 뒤에 낯선 이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부부의 꿈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이 부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 7년 차 아이는 갖지 않고 둘만의 행복을 키워가기로 약속했고요. 맞벌이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죠. 여기에 대출 3억 5천을 더해서 드디어 5억 원짜리 우리 집을 마련한 겁니다. 당연히 집은 50대 50 공동 명의로 했고요. 이제 여기서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비극적인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효진 씨는 넋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겨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생전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 형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라고 소개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생판 처음 보는 조카들이 나타나서 집의 절반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민법의 그 차갑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논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자녀가 없으면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 그러니까 남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거 아니야? 효진 씨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법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를 한번 보시죠. 자, 1순위는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주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심지어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그러니까 삼촌, 고모, 이모, 조카까지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효진 씨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인 법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대습상속,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남편의 형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형이 받을 몫을 그의 자식들, 즉 조카들이 대신 이어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효진 씨는 존재조차 몰랐던 이 조항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카들에게 남편 재산의 일부를 줘야 할 운명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배우자의 상속 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상속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배우자는 무조건 그 사람들과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이라고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냉정하죠? 에이, 설마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기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더 이상 아주 특별한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회가 변하는 걸 보면 효진 씨의 이 악몽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이 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왜 효진 씨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죠. 자녀를 낳지 않은 딩크족이나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 그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상속 1순위인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효진 씨처럼 예상치 못한 형제자매나 조카들과 상속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나요? 법은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오직 혈연과 혼인증명서만 알 뿐이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함께 고생했는지는 법정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오직 서류에 적힌 혈연관계, 그 차가운 사실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평생을 바쳐서 함께 이룬 이 소중한 내 집을 효진 씨는 그냥 뺏겨야만 하는 걸까요? 이 냉정한 법의 논리가 효진 씨에게 정확히 얼마만큼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 숫자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5억이고 공동명의니까 남편의 지분은 2억 5천만 원이죠. 법에 따르면 이 2억 5천을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 배우자인 효진 씨가 1.5배를 더 받아서 5분의 3, 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 몫인 5분의 2를 조카 2명이 나눠 갖는 거죠. 계산해보면 효진 씨가 1억 5천, 조카들이 1억 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 같이 모은 돈인데 그중 1억 원이 하루아침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바로 1억 원입니다. 효진 씨는 지금 당장 현금 1억 원을 어디선가 구해서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돈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끔찍한 현실이죠. 결국 효진 씨는 기나긴 법적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 살 때 내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온갖 서류를 다 뒤져야 하고요.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동안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또 어떻고요? 만약에 소송에서 지거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법원이 이 집을 강제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을, 이 모든 눈물과 고통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단 한 장의 서류만 있었더라면요. 이건 이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 효진 씨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정말 피눈물 나는 호소입니다. 제발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세요. 유언장을 쓰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보통 유언장이라고 하면 뭔가 죽음을 준비하는 좀 불길한 문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껏 사랑으로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자 행동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집, 나의 가정은 정말로 안전한가요? 혹시 모를 법의 호점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